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원프레딕트 대표 윤병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360명을 넘었습니다. 3일 연속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에 이제 그 비대면 업무,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산업체에서 비대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도 특히나 제조업, 또 좀 더 확장하자면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의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이후에 실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제조나 에너지 발전 쪽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 동향이 있고 또 산업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사례를 설명드림으로써 어떤 효용 가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빅데이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 인공지능 기술, 이 두 가지는 우리 산업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과거 산업혁명을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산업에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 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기계의 힘을 빌어서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 창출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에서도 디지털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아날로그식의 접근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을 디지털식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산업 전반에, 우리 사회 전반에 쭉 확대됐을 때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본 슬라이드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람의 수와 사물의 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막 태동한 2000년대 초반에는 당연히 사람의 수가 압도적이었습니다. 2008년쯤에 돼서야 사물의 수가 사람의 수를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지금 현재 2020년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사람보다 약 6.6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2030년에는 약 50배에 이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보다 우리가 활용하는 사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특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데이터는 없어서는 안 될 쌀과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과거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인터넷 산업이 창출됐고 그 비즈니스가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산업이 막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인터넷이 개발된 2000년 대비 지금 현재 2020년, 20년 지난 후에
인터넷 산업은 약 12,000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경이로운 성장입니다. 그렇듯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디지털라이제이션, 이 산업은 엄청난 속도의 성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산업 설비에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산업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 데이터를 산업 인공지능 기술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산업 정보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산업 정보란 제조 품질, 설비 건전성, 산업 안전, 생산성과 같은 유의미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 두 번째는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물 인터넷과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산업 인공지능,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우측을 보시면 데이터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로축에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오랜 기간 동안 산업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도메인 지식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이 지금까지 성행해 왔고요. 최근 들어서 산업에 많은 데이터가 얻어지고 또 인공지능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법론에는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메인 기반의 데이터 분석법을 보면 도메인 기반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가 증대됨에 따라 그 분석법이 고도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법들은 물리적인 지식이 없이도 데이터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링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 두 방법론의 장점을 선택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서 단점을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업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인공지능 기술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 기술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지식이란 우리가 오랜 동안의 산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다 암묵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산업 인공지능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형식적인 지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적인 형태의 도메인 지식과 그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산업의 데이터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도메인 지식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2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융합된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얻어짐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모델링 기법들이 점차적으로 고도화되고 결과에 대한 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산업 인공지능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날로그에서 되지 않는 일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해지는, 즉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적인 혁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같은 디지털 솔루션들이 사회 전반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때 우리는 파괴적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산업군별로 따져보면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Energy and Power, 그리고 Utility, 이 4개의 산업군이 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선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시장은 매년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디지털 솔루션들은 그 형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 디지털 트윈 기술, 클라우드, AR, VR, IoT와 같은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2개의 핵심 기술은 산업인공지능과 같은 데이터 분석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은 연평균 37%의 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솔루션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할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글로벌의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관련된 요소 기술과 플랫폼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고 자사 또는 협력사들과 협력을 해서 파일로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제조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관련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또 산업 동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비대면 이 업무의 증가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디지털 트윈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자산들을 디지털 도메인 내에서 디지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물리적인 자산을 제어, 관리까지 디지털 도메인 내에서 가능하게끔 만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설비가 됐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러한 산업 설비를 디지털 도메인 내에서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설명을 돕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발전소의 디지털 트윈 계략도입니다. 예전의 발전소는 발전소를 제어하고 운전하는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발전소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운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발전소의 많은 설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산업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설비의 건전성, 산업안전, 전력 생산량과 같은 산업 정보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설비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봄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그러한 대형 산업 자산들을 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우리 산업 전반에 활용이 될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쳐다보면 현재 자산관리는 대부분 지역적인 최적화를 통한 자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자산에 최적화된 자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험이 없는 신규 직원이나 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존 직원들의 효율적인 교육과 전문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 우리 제조 라인의 제조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설비 건전성 확대를 통한 가용성 증대, 설계 시간을 줄여주는 효과 등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산업적으로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산업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련된 산업은 새롭게 창출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의 효과 때문에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버추얼 싱가포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는 물론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를 버추얼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고 그걸 통해서 대형 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활용하거나 또는 도시의 재앙이 닥쳤을 때 빠르게 의사결정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제조 현장, 예를 들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또는 설계하는 현장에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제조 효율을 높이거나 설계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산업자산 중에 하나가 팩토리 또는 플랜트들인데 이러한 팩토리나 플랜트의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트윈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T가 운영하고 있는 SOC 자산에 대한 자산 관리 또는 LG CNS나 LG U+가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기술들은 이런 디지털 트윈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현재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기술들을 에 대한 플랫폼을 좀 구축하고 그 하나하나의 요소 기술들을 조금씩 지금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고 개척해야 될 시장이 훨씬 더 무궁무진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 우리 사회 전반에 확대됐을 때 어떠한 전망이 있을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트윈은 주로 핵심 설비 위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플랜트, 팩토리 또는 플릿 단위의 대형 설비들의 로 확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보다 데이터입니다. 즉,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결국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굉장히 큰 승부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전략이 훨씬 더 지금부터 고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 댐과 같은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산업 내에서 데이터를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선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적으로 쳐다보면 디지털 트윈은 구독형 서비스의 형태로 사업 모델을 진화시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디지털 트윈을 제가 사서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독하면서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비즈니스가 전개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술과 산업에 대한 동향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 효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4개의 디지털 트윈은 저희 회사가 구현하고 있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가디원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디원 터빈, 트랜스포머, 윈드, 베어링과 같은 4개의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디원 터빈은 제조 또는 에너지 발전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변압기, 트랜스포머는 제조, 수송, 발전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윈드는 뭐 아시다시피 신재생이고, 그 다음에 베어링은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터빈은 뭐 아시다시피 증기발전이나 가스터빈과 같은 발전 분야에 적용되기도 하면서 석유화학과 같은 대형 원심 압축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로 진동이나 온도 압력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 도메인의 지식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그거로 부족하다면 딥러닝과 같은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서 2차적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면서 동시에 데이터가 증대됨에 따라서 이 모델이 고도화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딥러닝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으로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되겠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산업 도메인에서 증명해 본 바로는 약 92% 이상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정보들 중에 산업 건전성 정보가 있습니다. 그 산업 설비 건전성 정보가 있습니다. 설비 건전성과 관련된 4대 핵심 고장 모드를 저희가 예측 진단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미스얼라인먼트, 언밸런스, 러빙, 오일 홀과 같은 이러한 4대 고장 모드를 저희가 예측 진단을 해주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은 전체적으로 직관성을 높였고, 그 다음에 정량적인 정보를 통해서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태는 확률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줌으로써 기존의 분석원들이 어려워했던 복합적인 고장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씀으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도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산업 설비 중에 하나입니다. 발전하는 곳에서 승합해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산업용이나 가정용에서 전기를 받아서 감압하기 위한 용도로 변전 또는 배전용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압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흔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경험하는 정전을 사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정전 사태의 원인이 사실은 변압기에 있습니다. 변압기는 저희가 유전 가스와 같은 데이터 또는 전류, 진동, 그리고 부분 방전과 같은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설비의 건전성을 예측 진단합니다. 그래서 본 디지털 트윈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관성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고요. 본 디지털 트윈은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5년 동안 공동 개발을 통해서 구현이 됐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갖고 있는 35년간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개발이 됐습니다. 기존의 도메인 지식 기반으로 개발된 룰 기반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진단 정확도는 기존의 60%였습니다만 이제 산업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95% 이상까지 높였고요. 기존의 오진율이 32%로 꽤나 높았습니다만 이제는 1%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진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낭비 요소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졌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존의 도메인 지식 기반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예측 기능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 풍력입니다. 가디언 풍력 디지털 트윈은 진동, 온도, 그리고 회전 속도, 게다가 열화상 카메라의 이미지까지 활용하여서 저희가 풍력에 대한 설비 건전성을 예측 진단하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메인 내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2차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해당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서부발전과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된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4번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고요. 풍력발전기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주요 구성 요소가 메인 베어링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증속기가 있고 그리고 뒤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3개의 구성 요소들은 주문 제작만 가능합니다. 즉 오늘 메인 베어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 업체 선정하고 주문을 넣고 제작을 하고 쉬핑을 해서 인스톨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오늘 메인 베어링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발전기는 서버리고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발전기는 전력 생산을 못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디언 윈드는 고장 3, 4개월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고장 나기 전에 입찰을 낼 수 있고 선제적으로 주문을 넣을 수가 있고 해당 부품이 쉬핑이 돼서 인스톨 될 때까지 고장 없이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비용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부발전에 4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고 평균 저희가 풍력발전기당 약 한 4.4억 정도의 손실비용을 보존해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디언 베어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디언 베어링은 산업 전반에 깔려있는 회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베어링뿐이 아니라 모터, 펌프, 압축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희의 그 폴트 디텍션, 결함을 진단하는 게 시점이 경쟁사 대비 훨씬 앞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기존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잔여 수명 예측이 가능해졌고요. 또 그 잔여 수명 예측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X마크와 그 삼각형 형태가 있는데 X마크는 실제 고장이 난 시점이고 삼각형은 저희가 이미 이전에 이쯤 고장이 날 거라고 예측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장 이전에 저희가 고장 시점을 예측해서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됐고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사실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현한 디지털 트윈은 중앙관제실에서 제한된 인원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 물리적인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 중앙관제실을 벗어나서 현장 또는 어느 곳에서건 설비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또 하나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AR Assisted DT와 VR Assisted DT 두 가지가 저희가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AR 로봇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우리가 AR을 통해서 좀 더 디지털 트윈의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QR 코드를 체크를 하면 그 해당 설비의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물리적인 자산이 움직이는 동안 그거를 디지털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받아다가 구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 특성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관련된 동작 특성을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동작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윈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AR을 통해서 확대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우리 그 디지털 트윈 내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끄집어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의 상태를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저런 그냥 형태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해서 경고 메시지가 바로 뜰 수 있게끔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도 그 의사결정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AR, VR 기술들이 디지털 트윈의 접목이 되면 우리가 단순히 중앙 관제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누구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결국 언택트 시대에 중요해지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데이터라고 봅니다. 결국 산업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특히나 양질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산업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저는 산업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가 증대됨에 따라서 고도화될 수 있고 물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기술로 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산업 인공지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산업하고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0년 사이에 인터넷 시장이 12,000배 성장을 했듯이 현재 이 산업 디지털라이제이션 시장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인데 과연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스케일러블하고 지속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 데이터를 잘 다루고 고도의 산업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스케일러블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들이 이 디지털 시대를 지배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 참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트윈이 더 구현되고 또 확산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를 많은 사람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체에서 느끼는 디지털 트윈의 체감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산업별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도 기업을 하면서 많은 산업체를 만나고 있고 그 산업체로부터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느끼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체감 온도는 아직은 이게 must have보다는 nice to have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즉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기보다는 이제 갖고 있으면 좋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산업군에 따라서 조금씩 그 체감 온도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발전이라든지 석유화학 또는 제철과 같은 그런 대형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설비들이 고장이 나거나 제조 품질이 생기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그거로 인한 피해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런 산업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제조업으로 넘어오면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생산 그리고 중소기업은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업군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대형 산업군에서 또는 중소형 산업군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도 살짝 연관성이 있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디지털 변환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해결책으로 장애 요인과 해결책을 아까 결론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장애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체를 가보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저희가 들여다보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만큼 데이터의 질에 대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데이터를 얻는 체계와 표준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갖춰 나가면 그런 장애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장애 요인은 전 사람에게 있다고 봅니다. 산업 현장에 가보면 이미 20년, 30년 정도를 아날로그 형태로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에게 하루아침에 자, 우리 디지털화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거듭하면서 저희가 디지털화에 대한 노력을 자꾸 설명을 하고 또 그것들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공유하면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워낙 흥미로워서 그런지 질문이 좀 많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우리나라에 주는 가장 큰 부가가치는 무엇일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 강국이라는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부가가치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재 우리의 제조 강국의 위치를 좀 더 향상을 시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우리의 제조 라인들을 고도화시키고 해외로 나갔던 제조 라인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복귀시킬 수 있는 그래서 고용 창출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부가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강연에 이어서 또 답변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